끼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면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단식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세상은 영양과잉으로 성인병을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네이버 지도를 켜고 5분만 걸어나가도 패스트푸드점이 즐비합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끝없는 음식의 욕구. 남녀노소 모두의 과제가 된 다이어트. 또한 우리 주변에서 암 발생 환자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37.9%였다고 합니다. 이는 나를 포함해서 주변 지인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의학 박사이자 아오키 내과를 운영하고 사이타마 당뇨병 클리닉 원장이신 아오키 아츠시입니다. 그는 2010년 40세에 복부에 내장 지방이 쌓이고 대사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면서 혀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사람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술을 무사히 마쳤지만 현재와 동일한 생활로는 언제든지 암이 재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식사를 해야 가장 무리 없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질병을 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바로 공복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또한 공복 식사법을 실천하며 암의 재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지훈님 또한 4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공복을 유지하는 식사 방법으로 완벽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과 치매,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질병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인 간헐적 단식 식사법. 지금부터 빠른 건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일 삼식은 몸에 해롭다. 일일 삼식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당연한 식습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일 삼식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2에서 3시간, 지방이 많으면 4에서 5시간 정도입니다. 소장은 위에서 내려보낸 음식물을 5에서 8시간에 걸쳐 분해해 수분과 영양분의 80%를 흡수합니다. 대장은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한 수분을 15에서 20시간에 걸쳐 흡수합니다. 일일 삼식을 하면 아침에서 점심까지 4에서 5시간, 점심에서 저녁까지 6시간 정도의 간격이 생깁니다. 이 시간 동안 직전에 먹은 음식물이 아직 위와 소장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음 음식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는 매우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소화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피폐해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위액 분비가 줄어들어 위장의 기능도 둔해집니다. 그러면 소화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국 위장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위장이 지치면 음식물의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쉽게 피로와 나른함을 느끼고 피부와 머리카락의 상태도 나빠집니다. 이렇게 장이 지치고 기능이 둔해지면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음식이 장내에 남게 됩니다. 이 음식은 부패의 암모니아와 같은 유해의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장이 건강할 때는 유익균이 많아서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장 속에 노폐물과 유해 물질이 쌓여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유해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노화나 위의 피로로 위액이 감소하여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음식물이 장내로 들어오면 이 또한 장내의 세균의 균형을 깨뜨려 장내 환경이 악화됩니다. 장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 결과 내분비 기능이 떨어져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채취가 심해지며 때로는 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일 3회의 식사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간은 몸에 들어온 영양분을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고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하며 음식에 들어있는 알코올과 암모니아 등의 독소를 처리하고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는 담즙을 만드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와 식사의 간격이 적고 음식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면 간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피폐해집니다. 피로에 지쳐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본래 간에서 해독되어야 할 독소나 노폐물이 체내에 남게 됩니다. 이처럼 일일 삼식은 위간, 장 등 우리 몸의 장기에 부담을 주어 건강에 해롭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장수 비결은 공복입니다. 최근 미국의 의학계에서는 공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장수하는 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단식이 당뇨병, 암,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병의 예방에 효과적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복은 무리하게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음식을 먹으면서 공복이 가져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면 시간을 활용한 공복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루 8시간 잠을 자는 사람은 기상 후 8시간을 공복으로 유지하고 주말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잠을 자는 사람은 기상 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공복으로 유지하면 공복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도 16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은 뒤로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간에 저장된 당이 소모되어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6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자가포식이 가능해집니다. 자가포식은 우리 몸이 음식에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생존을 위해 오래되거나 파괴된 세포 속 단백질을 모아 분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포가 다시 태어나면 몸에 불필요한 물질과 노폐물이 한 번에 정리되어 세포와 조직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됩니다. 자가포식은 음식으로 얻은 영양분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좀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가포식은 세포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살아남도록 체내에 심어진 시스템으로 세포가 기아 상태에 놓였을 때, 다시 말해 저산소 상태가 되었을 때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자가포식에는 세포 속에 침입한 병원균을 분해하고 정화하는 기능도 있어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공복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공복은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공복을 통해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누려보세요. 세 번째, 공복의 엄청난 항산화 효과. 노화의 시작은 세포의 노화입니다. 기미와 주름은 피부세포가 노화한 결과이며 흰머리는 머리카락이나 두피의 세포가 노화한 결과입니다.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은 뇌세포가 노화한 결과이며 쉽게 지치는 것은 근육과 내장세포가 노화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포는 노화하는 것일까요? 노화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세포의 노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산화시키는 물질로 소량이면 바이러스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시킵니다. 특히 40대부터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의 능력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체내 활성산소의 90%는 세포 속에 있는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젊고 질이 좋으며 그 수가 많을수록 세포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활성산소의 손상도 적게 받습니다. 하지만 노화와 과식, 운동 부족 등으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질과 수가 저하되면 피로와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복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16시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가포식으로 세포 내 낡은 미토콘드리아가 어느 정도 청소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복을 만드는 식사법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 증가, 콜라겐 생성, 지방 분해 촉진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기미나 주름, 노화로 인한 일부 문제나
근육량 감소에 따른 피로감 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이러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한 방법으로는 공복 상태나 저혈당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공복을 실행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공복 시간 동안의 배고픔을 견디는 것은 더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굶는 것보다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소량으로 포만감을 얻을 수 있는 견과류를 섭취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자가포식을 활성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첫 시작은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 과식으로 인해 몸이 받은 손상을 주말 동안에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기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천 후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빠른 건강 구독자분들은 진심으로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